도서분류법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장서를 소장하는 도서관에서는 공동체 규칙을 사용하여 수많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헌 분류 방법은 듀이 십진 분류법입니다. 1876년에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입니다.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 따라 지식의 전 영역을 각각 광범위한 학문 분야 또는 일단이 상호 관련된 학문 분야로 10개의 주류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DDC라는 큰 틀에서 실정에 맞게 도서관들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한국 십진분류법은 DDC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수정한 것입니다. 000은 총류이고 100번은 철학, 200은 종교, 300은 사회과학, 400은 자연과학, 500은 기술과학, 600은 예술, 700은 언어, 800은 문학, 900은 역사가 대주제이고 다시 하위 주제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한국 십진분류법의 대분류 밑에는 청구기호라 불리는 암호 같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가 도서분류기호입니다. 별치기호, 십진분류의 소분류, 저자기호, 책 제목의 첫 글자, 시리즈 권수 표기, 복본 표시와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다른 자료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책이 갖는 주소인 셈입니다. 청구기호는 대개 도서의 책등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의 조합으로 분류기호, 도서기호, 부가기호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813.8 박73 디귿 V3C2라면 P는 별치기호, 813.8은 한국 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기호이고 박73 디귿은 도서기호로 저자기호의 저작기호를 결합한 것입니다. V3C2는 부가기호로 판차, 역차, 권호와 같은 부가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십진분류법은 전통적인 학문 분류를 바탕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이용자가 교양서 자료를 찾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엄격한 분류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분류를 위해 전통적 분류법을 고수한다는 평입니다. 지나치게 영국과 미국의 서양 중심의 전개를 가지며 복합 주제나 새로 등장한 분야의 자료일 경우 분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난해하고 학문 분야에 따른 주제 구분이 불균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의 어린이실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 서가와 두 번째 서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학서적 서가입니다. 대형 서점에서는 도서관의 복잡한 분류기호 대신 단순하고 직설적인 주제나 장르의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의 분류 방식에 익숙해진 대다수의 이용자들의 이어지는 불만과 불평에 외국의 일부 공공도서관들에서는 대중장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DDC 분류법을 버리고 장르 분류나 주제 분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대중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DDC의 대안으로 채택한 분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 사서들이 새롭게 모색하고 고안한 이용자 중심의 분류 또는 독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의 오차드 도서관입니다. 논픽션 컬렉션을 사람, 공간, 제품, 시각,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으로 단순히 5가지 클러스터로 구성했습니다. 각각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구별되어 서가에 배가되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도서를 찾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얼굴 옆면을 반쪽 그려 넣었고, 스페이스는 빈 네모 상자로, 시각은 펜끝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라이프 스타일은 결과부자를 취하고 있는 사람 옆에 연꽃을, 제품은 전구를 중심에 그려놓아 극도로 단순화시킨 디자인입니다. 미국 컴벌랜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쉽게 도서관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서가를 브라우징하면서 한 곳에서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이분류법과 서점에서 서가를 정리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논픽션 섹션의 자료들에서 무의미한 단어와 긴 숫자를 제거하는 대신에 라벨의 평이한 영어를 사용하고 색상 코딩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색상으로 구분된 9개의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일반 정보, 마음과 몸, 짐, 예술과 문학, 오락, 교육, 경력 및 기술, 과학, 사람과 장소, 그리고 역사입니다. 각 범주에는 소수의 주제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락인 엔터테인먼트는 유머, 공연예술, 게임, 음악, 마술,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됩니다. 새 청구 번호는 4자리로 시작하고 하위 범주 및 저자성의 알파벳 글자가 옵니다. 다음은 듀이 10진법을 단순화한 지조분류법입니다. 지조는 영어로 번역하면 search without effort란 뜻입니다. 노력 없이 검색하다는 것입니다. 논픽션 도서 정보를 13개의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13개의 영역은 색상으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면 녹색은 자연에 관한 책이며 진한 파란색은 미술 서적에 사용됩니다. 지조는 중소형 도서관 장서 맞춤형으로 색상과 아이콘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벨기에의 앤트워프시 중앙도서관인 페르메케 공공도서관이 지조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학에서 장르의 구분도 상당히 흥미롭고 아이콘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모양의 그림은 모험소설, 스릴러이고, 돋보기와 발자국 모양은 탐정물, 2개의 발 모양이 위아래로 마주한 그림은 에로틱이며, 스마일 표시는 유머, 추리 모양의 나무 그림은 크리스마스, 커다란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사람을 누르는 그림은 정치사회, 사람의 뇌구조가 표시된 그림은 심리학, 2개의 하트의 화살이 관통하는 그림은 로맨스입니다. 아이콘만으로도 주제가 연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도서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서가 분류를 하고, 배가 된 자료들은 위 장르별 아이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중앙도서관의 어린이 청소년실의 소설 장르도 비슷한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관은 주제에 따라 알파벳 문자가 지정되며 하부 구조는 숫자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D는 역사이며 D162는 글로벌 문제, D200은 유럽, D910은 전기를 뜻합니다. H는 문학 비평인데 H153은 1700년에서 1830년까지를 의미하고, H500에서 H531은 미국 문학, H610에서 H619는 동양 문학입니다. 어린이실 자료는 색깔별로 라벨 스티커를 책 등에 붙여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은 2세에서 4세를 위한 자료이고, 5세에서 7세 사이 어린이를 위한 도서는 노란색, 초등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빨간색,
5학년에서 7학년까지는 파란색입니다. 독일의 어린이실 자료 분류가 연령별, 학년별 구분이라면 스웨덴 말메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관심 중심의 분류입니다. 이 분류법은 어린이들이 직접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이 취미와 관심사에 따라 45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뱀파이어 단어는 상상 대분류 아래 별스럽고 재미있는 것들이라는 하위 분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의 대주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상, 옛날에는 문화, 야생동물, 애완동물, 내 몸, 생명, 어떻게 사용해요? 기술, 스포츠입니다. 호주의 논픽션 분류법은 주제 영역별로 정렬되어 컬렉션을 훨씬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주제 분야는 전기, 비즈니스 및 정보기술, 가정 및 생활 방식, 음식 및 음료, 건강, 육아, 과학과 자연, 사회, 역사, 지역 역사, 문학, 예술 및 문화, 여행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 논픽션 분류는 색깔로 주제를 구분하게 합니다. 노란색은 취미이고 빨간색은 인기 문화이며 녹색은 동물, 파란색은 언어와 학습에 관한 책입니다. 픽션의 분류법은 각 도서마다 장르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의 이미지만으로도 도서의 주제와 내용을 짐작하게 합니다. 호러, 유머, 성소수자, 미스터리, 로맨스, SF, 단편, 초자연, 전쟁, 서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서관에서 장서를 분류하는 목적은 이용자가 책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KDC 분류법은 거의 종교화된 관습화된 헌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 KDC 분류는 일반인 대상의 공공도서관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실의 자료 분류는 성인 자료실의 분류법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유용한 분류인가는 회의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관리자의 편리성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자만이 이해하는 암호 같은 글자와 숫자의 조합이 아닌 이용자의 시선에서 한 번의 도서의 주제와 내용 이해가 가능한 분류법 말입니다. 이용자가 장소나 공간에 이끌려 도서관에 왔다가도 자료에 호기심을 갖고 책을 서가에서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이끄는 매력적인 분류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양한 외국 공공도서관의 도서 분류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